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은 야구 많이 하시죠? 네, 예. 야구 많이 하죠. 왜 야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1982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 예. 그전에는 설린상고 응원했었고요. 고등학교 야구 한참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런데 프로야구 개막전 때까지만 해도 누구 편을 들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가 개막전에 MBC 청룡 이종도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쳐서 끝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푹 빠져서 10개 구단 중에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두 번째 팀인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비극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제가 1994년 우승하고 2019년까지 우승을 못했는데 제가 지들 보고 1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우승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1994년에 우승을 했으면 지금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죠? 뭐가 문제예요? 야구 비평가의 한 사람으로서. 예,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딱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요 이야기를 제가 다음에 한번 주제로 다뤄보세요. 이게 팀 퍼스트 정신과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인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요 얘기는 다음에 하나 묵혀놓고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LG 트윈스. 왜 이렇게 됐나? 네. 이걸 또 경제학자. 그런데 일요일에는 이겼습니다. 저 부산에 계신 민주시민분들 죄송합니다만 롯데 자이언츠를 9회 말 투아웃에 동점을 만들어서 역전시켰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진짜 원년 응원 멤버였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투수는 이길환 투수입니다. 예, 언더스로우. 그 형님. 산미는 거의 한 시즌에 한 번 지고 다 이겼어요. 산미 킬러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길환 형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해 볼까요?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 가설이라는 개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사소통 가설. 네, 맞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유유상종 가설이라는 걸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무조건 협동적인 천사도 아니고요. 언제나 배신하는 악마도 아닙니다. 두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은 협동과 이기심이라는 양쪽 다리로 걷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동 경제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협동의 다리로 더 많이 걷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유유상종 가설. 그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모여 살려는 경향이 있고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훨씬 이타적이고 협동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의사소통 가설도 마찬가지로 협동의 다리와 이기적 다리로 번갈아 걷는 인간이 언제 더 협동을 잘할까를 연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서로 자주 의사소통을 할 때 더 협력적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에서 사용하는 고전적 게임 중 하나인 공공재 게임이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규칙은 이렇습니다. 5명 정도를 모아놓고요. 5명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둬둡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고 이 5명은 게임이 끝나도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이 5명 각자에게 10,000원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공공금고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참가자가 공공금고에 5,000원을 기부를 하면 공공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5,000원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서 10,000원으로 불어서 들어갑니다. 기부를 하면 그 돈이 더블로 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5명 참가자에게 모두 기부를 받으면 공공금고에 돈이 쌓이겠죠. 주최 측은 그 공공금고 돈을 5분의 1로 나눠서 5명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금고에 쌓인 돈은 무조건 똑같이 나눠준다는 겁니다. 서로 기부를 안 한 사람이 있어도 그게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게임에 참가하셨다면 얼마를 기부하시겠습니까?가 질문입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5명 모두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방법은 5명 모두 1만 원을 몽창 기부하는 겁니다. 이러면 공공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0원 내면 각절로 풀고 5명이 다 기부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최 측은 이 10만 원을 다시 무조건 다섯으로 쪼개서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러면 각자 2만 원씩 챙기는 거죠. 처음 10,000원이 2만 원으로 불어나니까 에브리바디 해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2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배라는 아주 싸가지 없는 애가 잔머리를 굴려요. 내가 기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완배는 자기가 받은 돈 1만 원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머지 4명이 가진 돈 10,000원을 전부 기부했다면 공공분구에는 4만 원 곱하기 2, 8만 원이 모이죠. 그리고 이 8만 원은 다시 5명에게 똑같이 쪼개집니다. 8만 원 나누기 5, 16,000원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완배는 애초에 합실하게 10,000원 챙겼죠. 여기에 공공금고에서 나눠주는 돈 16,000원까지 또 챙깁니다. 그래서 2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만 원 받는 것보다도 더 늘어났죠. 문제는 완배 말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플레이어 5명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도 공공금고에 기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번지면 결국 5명은 10,000원밖에 못 챙기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배 같은 얍시리들을 경제학 용어로 프리라이더 혹은 무임승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익을 챙기니까요. 논리적으로는 무임승차자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배처럼 얍시리 전략을 사용해도 그게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중에 공공금고에서 돈을 받아보면 얍시리가 몇 놈이 있었는지 추정이 가능한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얍시리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없고 조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이 게임을 해보면 5명 참가자 모두가 다 1만 원씩 챙기고 공공금고에는 아무도 기부를 안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 게임을 해보면 참가자들은 받은 돈의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를 기부합니다. 이제 이것도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무임승차자를 줄이고 협력을 더 늘리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사람들의 협력을 높이는 놀라운 방법이 발견이 됩니다. 안데스 대학교 경제학과 후안 카밀로 카르데나스 교수의 실험인데요. 카르데나스 교수의 실험은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 게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잡한 실험을 지금부터 제가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취자 여러분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각색을 한 거지 실험 취지는 절대 왜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자, 각색된 실험입니다. 공공재 게임을 30판 넘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가지 버전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도 당연히 얍시리 혹은 무임승차자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버전은 그냥 30판 넘게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예상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타적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타적이고 얍시리는 계속 프리라이더 전략을 쓰는 거죠. 두 번째 버전은 30판 넘게 게임을 하는데 10판을 마치고 참가자들끼리 한번 모이게 합니다. 토론을 지켜요. 이러면 이 토론장에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냅니다. 야, 나 지난번 10판 동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받은 돈 전부를 기부했는데 어떤 새끼가 얍실하게 기부를 안 하고 자기 입속 챙겼어. 나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얍실이 전략을 쓴 애가 자수를 하겠습니까? 네, 절대로 안 하죠. 나도 다 기부했는데 나도 얍실이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되레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얍실이 전략을 썼다는 사실은 영원히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요. 이 뻔해 보이는 토론을 마치고 11번째 판을 진행을 하면 공공금고에 기부되는 액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냥 서로 얼굴 보고 한바탕 토론했을 뿐인데도요. 놀랍죠? 그리고 12판째로 넘어가면 11판째보다 기부가 조금 줄어듭니다. 13판째에는 12판째보다 기부가 또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토론 직후에 확 올라갔던 협동 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예 매 한 판 마칠 때마다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실험의 3번째 버전입니다. 일단 10판까지는 그냥 토론 없이 해요. 그러다가 10판을 마치고 첫 번째 토론을 합니다. 11판째 마치고 다시 토론합니다. 12판, 13판. 계속해서 이후에는 매판 마칠 때마다 얼굴 보고 토론을 한 겁니다. 이러면 10판까지는 기부금이 매우 낮다가 10판 끝나고 토론을 첫 번째 하면 11판째부터 기부금이 확 늘어납니다. 아까랑 똑같죠? 예. 협동정신이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판 마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11판째 확 늘어났던 기부금 액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버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협력심이 줄어들었는데 3번째 버전, 매판 토론을 하면 이 협동정신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의사소통 가설입니다. 사람은 이기적 다리와 협력의 다리를 번갈아서 사용하며 걷는 존재인데 언제 더 협력적이냐?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협력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더 자주 볼수록 훨씬 더 협력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게임 이론의 대가 경북대 최정규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인 실험 결과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후에 벌어진 몇몇 실험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의사소통이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쉘과 윌슨은 컴퓨터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한 다음에 공공재 게임을 진행해 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공공금고에 대한 기부율은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진행된 경우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 서로 간에 하나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보다 서로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적습니다. 의사소통 가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 협력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걸 예. 컴퓨터로 하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협력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건 북미정상회담이건 그 회담이 성공이건 실패건 의미가 없는 회담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화로 이야기하거나 문서로 주고받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얼굴을 맞대면 협력적 인식이 무조건 높아진다니까요. 저도 사실 감격적이기로는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던 그런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이 훨씬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2차 판문점 정상회담도 그에 못지않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안 풀리면 격식 같은 거 다 때려치우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더 만나잖아요. 더 협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걸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 실험에서 2번째 버전 기억하시죠? 10판 끝나고 만나면 11번째 협력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협력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10판 끝나고 만나고 11판 끝나고 또 만나야 됩니다. 12판 끝나고 또 만나야 돼요. 이게 바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유력한 방법인 의사소통 가설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번, 3번, 4번, 5번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저도 매우 절망했었는데 지지난주에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이러면서 방향을 한번 틀었죠. 네, 저는 솔직히 이 코멘트는 좀 낯간지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는 내가 매우 잘 지내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 제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역시 얼굴을 맞대는 건 절대로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협력성이 늘어나거든요. 예. 이게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남과 북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돼요.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 와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또 평양을 가야 됩니다. 긴박하게 상황이 펼쳐지면 두 정상이 그날 당일이라도 판문점에서 또 만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협력적인 공공재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였던 의사소통 가설의 진정한 가르침이죠. 예. 부디 더 잦은 만남이 남북 혹은 북미 간에도요.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협동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의사소통 가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네. 인터넷 안에서 얼굴 보지도 않고 텍스트로 말싸움하는 것만큼 참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실제로 경제학자들의 실험을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협력을 진정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결국 이제 자기 자존심이 침해받았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 이런 정도인데 그 애들이나 할 짓을 말이죠. 예.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게 익명으로 들어가면 협동성을 늘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익명의 그늘에 가려져서 오히려 너무 심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협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어서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익명의 공간에서 놔두는 글은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네, 상처받을까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하나만 코멘트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황교안의 그 경기장 유세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밤 9시 50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내일 녹음은 오전 10시죠? 예. 그게 내일 주제입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지금 밤새서 준비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은 여러 자료들을 지금 막 들춰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할 텐데 이거는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슬쩍 문제 제기하셔가지고 요거 건되겠다 해서 제가 바로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2시간 3시간 뒤에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단독 특종한 건 아니지만 여하간이 커뮤니티 통해서 그러니까 김 PD님께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뉴스가 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독이네요.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올리신 분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열받았거든요. 스포츠를 모독하는 새끼 이러면서 열받았는데 그게 거기서 단독이 시작됐군요. 단독이라기보다는 아이고 이 인간 또 이게 의전왕이 또 설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아무튼 요 얘기에 대한 몇 가지 연구 결과들은 제가 내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